폭염에 이어 태풍까지 우여곡절 끝에 대원들이 조기 철수한 새만금 잼버리. 모레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K-팝 콘서트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공연에는 뉴진스 등 여러 K-팝 스타들이 출연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BTS도 함께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BTS 멤버 가운데 진과 제이홉은 군 복무 중이죠. 여당에서 이들이 다른 멤버들과 함께 공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나온 겁니다. 들어보시죠. 국가가 어렵다. 이럴 때 BTS만이 저는 BTS를 비롯해서 우리 한류를 중심에서 이끌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무너진 국격을 회복할 수 있는데 아마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청소년들한테 희망과 또 치유의 시간으로서 이렇게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BTS가 좀 이번에 마지막에 11일 날 공연이나 이런 거에 가능한지 한번 타진을 해봤습니다. 자, 이에 대해 국방부는 소속사와 상의할 문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나왔는데 실제 준비 중이신지 좀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그건 뭐 관련 부처 그리고 또 그 해당 그 연예인들의 소속사하고 같이 논의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런 주장에 BTS의 팬들, 아미들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이들은 한 커뮤니티에 올린 성명서에서 정부의 강압적 요구로 콘서트에 참여하는 건 민주주의의 횡이라면서 공권력 갑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잼버리 사태로 풍비박산난 국격을 되살리기 위해 BTS를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려 하는 거냐면서 비판했는데요. 잼버리 파행 수습의 부담을 왜 BTS에게 지우냐는 겁니다. 자,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성일종 의원은 자신은 BTS 병역면제 특례법을 발의한 사람으로 누구보다 BTS를 사랑한다면서 차출하거나 억지로 뭘 시키자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군복무를 하고 있는 BTS의 두 멤버나 또는 앞으로 입대를 앞두고 있는 또 다른 BTS 멤버들에게 이게 압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런 지적들을 언론이나 팬들은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 부분을 염려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아마 소속사라든지 BTS 멤버들 또 BTS를 사랑하고 있는 많은 아미분들이 제가 국방에 있으면서 20대와 21대에 BTS의 어떤 역할, 국격을 상승시키는 문화의 아티스트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의 면제를 통해서 국가의 기여도를 더 해주자고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오해는 안 하실 겁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당 차원에서 논의하고 답할 사안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는데요. 군 복무 중인 멤버들까지 이틀 만에 공연을 준비할 수 있을지, 멤버들에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닌지 여러 논란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체부와 주최 측은 오늘 콘서트 출연진을 공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궁금합니다.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새만금 잼버리 이렇게 마무리될 때까지 여러 변수를 맞았는데요. 준비가 부실했기 때문이란 지적은 피할 수 없겠죠. 정치권에서는 부실했던 준비 과정을 되짚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를 불문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나인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지난 10년간 예산이 1,0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난 이유는 우리가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된다고. 폭염 대비 화장실 등 시설은 그동안 요청했던 예산을 더 집행하고, 즉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던 일인데 1,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어디에 썼는지, 또 허투루 낭비한 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당장 잼버리 행사가 끝난 뒤인 오는 16일 행정안전부를 소관기관으로 둔 행안위 회의를 잡았습니다.
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직접 출석합니다. 주간 부처였던 여성가족부를 담당하는 여가위도 잼버리 관련 현안 질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야 서로 방점은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내 위기를 모면하려 정치 공세를 편다면서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은 아니 집권 2년 차인데 언제까지 남탓만 할 거냐면서 반발했습니다. 당대표의 검찰 소환 임박, 돈봉투 파문 등 내부 위기를 덮기 위해서 쏟아내는 묻지마식 정치 공세를 멈춰야 합니다. 조직위가 잘 가동이 되지 않았고 그러나 언제 한번 뭐 박근혜 정권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 이런 얘기 한 적 없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렇게 여야 대치가 한 차인 가운데 민주당은 김은경 혁신위원장 발언 논란으로도 시끄러웠죠. 혁신위는 당초 어제 새 혁신안을 내놓을 예정이었는데 이틀 뒤인 내일로 발표를 연기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대의원제 개편에 대한 비명계 비판을 의식한 거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 대의원제가 대체 뭐길래 이런 논란이 있는 걸까요? 박규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실제로 혁신위는 상대적으로 높은 대의원의 당내 선거표 가치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비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신규 당원 지지세가 강한 친명계가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대의원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 겁니다. 대의원제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대선, 지선, 4.7 재보궐 3연패 했습니까? 도덕성 문제, 내로남불, 당내 민주주의 악화, 팬덤, 개딸 이런 거 아닙니까? 왜 그거는 아무 얘기를 못해요? 물론 당 주류는 이런 주장을 일축합니다. 60회가량 차이가 나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는 형평성 문제를 불러왔다며 바로잡을 때가 됐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을 위기로 몰아넣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도 결국 대의원제의 폐해와 연결되어 있다는 입장입니다. 돈봉투 사건에 문제된 게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의 표가 너무나 권리당원보다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정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당내 혼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말을 아꼈는데요. 그런데 이 대표에 대한 테러 협박 이메일이 발송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를 상대로 살해와 폭발물 테러를 협박하는 이메일이 발송되면서 국회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제 국회 상황 보시죠. 이종원 기자가 다녔습니다. 어젯밤 국회 도서관. 퇴근 시간을 훌쩍 넘겼지만 335 모인 직원들 옆으로 무장한 경찰들이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방마다 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점검부까지 전부 다. 거기까지 전부 다 탐지기관이랑. 경찰은 만약을 대비해 이곳 국회 도서관부터 특공대 폭발물 처리반을 긴급 투입해 폭발물 탐지 작업을 벌였습니다. 다행히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특공대 포함 경찰 30여 명과 탐지견 4마리가 5층짜리 건물 전체를 샅샅이 수색해야 했습니다. 일단 반 나눠가지고 이쪽 창고 다 끝났어? 예, 지하 1층 창고랑 전기실이랑 기계실이랑 다 봤어요. 지하 1층 다 본 거예요? 다 봤습니다. 문제의 이메일은 서울시 공무원 여러 명에게 발송됐는데 오늘 오후 3시 34분까지 이 대표를 살해하지 않으면 시한폭탄을 폭발시키겠다고 적었습니다. 폭탄의 설치 범위는 서울시내 도서관 반경 334m라고 적었지만 도서관을 특정하진 않았고 지하철에 폭탄을 설치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메일은 일본의 한 법률사무소 계정으로 발송됐고 메시지 작성엔 한국어와 함께 영어와 일어가 동시에 사용됐습니다. 경찰은 서울시내 도서관 등에 대한 수색과 함께 이메일이 발송된 인터넷 주소 IP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선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계정을 훔쳐 이메일을 보내는 수법에 피싱 범죄가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경찰은 국회 경내에 대한 경비도 강화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그 법무원의 근무자 빼고는 뭐 저기 만약에 그 상황이 들어가면 가용호에는 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국회 방호처의 경내 경호를 받고 퇴근했지만 경찰의 국회 밖 경호는 사양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공개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협박범이 빨리 잡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